저 자신도 그렇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해법이 없다라고 판단했거든요. 심지어는 통일은 해법이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통일은 어려울 것 같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자신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했을 때 뭐 전혀 어색하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미 그런 거 아닌가. 북한과 남한이 서로 갈라져서 분단돼서 지내온 지가 벌써 80년이 넘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닐까. 세대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고 사람들의 생활도 다른데 한참 달라졌는데 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 아닐까. 이미 유엔에는 두 국가로 등록까지 하지 않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틀렸다라고 반박하는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적 공존론은 맞는 말이냐? 아니, 그것도 틀렸다라고 반박하는 종합 전략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Policy라는 이 미국 국가공공정책연구원에서 내놓은 이슈입니다. 이 인포메이션 시리즈 해가지고요. 정기 간행물로 발표가 된 건데 이게 지난 4월 27일에 발표가 된 건데 저희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제목이 자유통일 한국을 향하여 한반도 문제를 그 근원에서 해결하라 라는 것이 제목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대충 느끼시겠습니다만 결론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통일이야말로 한반도 안보 정책의 완성이다. 통일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서는 최근 남북한 모두가 통일을 포기하려는 정책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흐름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헌법에서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함으로써 분단을 영구화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현실적 두 국가 평화 공존론은 통일 비용과 충격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보고서는 이 두 입장이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 같은 결론을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 바로 분단의 고착화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현 체제를 안정적 균형으로 전제하는 것 자체가 오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안정적인 상황이냐라는 거죠. 남북이 나뉘어져 있고 서로 적대 국가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한쪽은 으르렁거리고 한쪽은 짝사랑하고 있고 이 관계로 지금 있는 것이 과연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상태로 계속 가자라고 하느냐는 거죠. 보고서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불투명한 승계 구조로 운영되는 전체주의 독재 체제는 안정적인 장기 균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획 없이 변화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키울 뿐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번 보고서의 가장 날카로운 분석은 지난 30년간의 대북 핵 협상이 실패했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부터 육자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깨지고 협상이 재개되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재개됐다가 또 결렬되고 계속 반복됩니다. 앞서서 이란이 해왔던 것과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크 레빈이 이야기하죠. 이란은 중동의 북한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깨지는 것을 반복하는 사이에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가속화됐습니다. 결국 핵무기를 완성했고 ICBM도 완성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구조적 오류에서 찾고 있는데요. 비핵화 협상이 반복해서 실패한 이유는 핵 문제를 그 무기를 보유한 정권의 본질과 분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정권의 정치 구조와 핵무기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보고서는 통일에 대한 회의론을 낳는 통일 불가론 5가지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통일은 어차피 이거 힘든 거고 안 되는 거고 5가지 신화가 있다는 겁니다. 5가지 신화. 이게 뭐냐? 첫 번째, 통일을 추진했다가 전쟁이 날 수 있다. 흡수 통일 추진하면 전쟁 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 이 보고서가 반박을 하냐면 현 체제 자체가 이미 불안정하다. 계획 없는 현상 유지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나는 거를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는요. 중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이 남북한이 통일되는 거 바라겠냐? 어떻게든 깨놓으려고 하겠지?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익을 고려한 정밀 외교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 보고서는 이야기합니다. 중국을 잘 구워 삶으면 오히려 남북한 통일을 중국이 묵인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통일 비용이 감당 불가능하다라는 주장. 근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서는 한국의 10조 달러 민간 자산이 있고 그리고 세계 자본 시장을 활용할 기회가 있다. 통일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한반도가 안보상 한반도가 위험 요소가 제거가 됐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위험 요소가 제거가 됐다 해가지고 더 많은 자본이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있는 많은 기업들한테 전 세계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그 투자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수십조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통일 한국은 미국과 멀어진다. 이 한국이 통일되게 되면은 이제 미군 필요 없다라는 주장 나오지 않겠느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국제 지원으로 달성한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을 남북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한과 북한만의 사람들만 가지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은 한미 동맹을 오히려 더 강화시킬 것이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노력만 가지고 절대 통일 안 됩니다. 햇볕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그겁니다. 갖다 퍼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햇볕 정책에 실패한 점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졌던 겁니다. 저희는 위장 전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알고 봤더니 이거 위장 전술이었네. 김대중 대통령 할 때, 노무현 대통령 할 때, 문재인 대통령 할 때 결국은 겉으로는 평화 어쩌고 하면서 실제로는 북한한테 돈 갖다 바쳤고 그 돈 가지고 북한은 계속 핵무기 개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걸 저희가 보는데 현실적으로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통일이 되면은 그러면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 거냐? 아니다. 오히려 한미 관계가 더 강해진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북한 주민은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주장하시는 분 많습니다. 80년 넘게 떨어져 있었는데 체제가 완전히 달랐는데 생활 방식이 너무나 달랐는데 과연 북한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오히려 더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요, 탈북자 경험과 역사를 보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증 자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그런 지점들을 지적을 합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북한 체제에서 살던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와서 잘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 물론 실패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경제에 관한 분석입니다. 북한 경제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에버스타트 AEI의 교수이죠. 북한 빈곤이 고유한 경제적 무능력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정책 실패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시스템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실패로 경제가 망가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북한 주민들은 한국인이다라고 이 보고서는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들의 재능과 기업가 정신이 억압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의 잠재력은 한국의 경제 도약 이전에 남한 사람들의 잠재력이 저평가됐던 것처럼 지금도 광범위하게 과소평가되고 있다. 6.25 전쟁이 끝난 뒤에 영국에서 한 기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정상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근데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가 과소평가했는데 전 세계 최빈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한강의 기적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다. 지금 북한이 전 세계 최빈 국가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되고 있으나 하지만 그것은 북한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북한 다시 한강의 기적과 같은 일을 해낼 것이다. 자, 보고서는 북한의 잠재적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위치를 결합하면 통일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 및 동맹국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본인 입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는 I love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 사랑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국이 합쳐졌을 때 얼마나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보고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리고 한국이 통일이 되면 그러면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을 바로 맞상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미국의 동맹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인 체제가 미국하고 동질성이 없습니다. 입헌군주제 체제이고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미국과 일본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특히 대한민국은 가치를 공유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대한민국은 하나의 쌍둥이 국가 같은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무너뜨리려고 좀 반국가 세력이 난리를 쳐서 그런데 이거 지켜지면 사실은 이 체제가 북한까지 흡수하게 된다고 하면 이 한반도는 또 하나의 미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상당한 직접적인 대항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일본보다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 문제가 중심으로 다뤄지는 동안 인권 문제가 부차적으로 취급되어 온 현실을 비판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권 문제가 상당히 뒤로 밀려났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핵 문제는 막 사람들이 관심 갖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 얘기하라고 그러면 하긴 뭐 인권 운동가들만 얘기하는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인권 얘기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만드는 희한한 모습들을 저희가 보아왔죠. 북한인권위원회의 대표인 스칼라티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부수적 현상이 아니라 체제 유지의 핵심 기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해야만 김씨 일가의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권 유린, 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곧 김일성 체제, 이 김씨 체제를 뒤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탈북 특수부대 출신인 이현승 씨도 북한 내부 정보 유입 확대, 탈북자들의 목소리 지원, 반인도 범죄 기록 강화 등 단순한 인도적 활동이 아니라 정권의 정보 독점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북한 내부 정보를 유입 확대.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을 자꾸 북한에다가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 그리고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더 확산시켜 주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반인도 범죄 기록들을 더 강화해 가지고 북한에 이러한 반인륜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줌으로써 오히려 북한 체제를 더 약화시킬 수 있다. 이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결정적으로 7가지 행동 과제를 미국과 동맹국 정책 결정자들한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통일 한국을 공식 전략 목표로 명시해라 이겁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정책 문서에 자유통일 한국 이거를 목표로 딱 못을 박아라라는 이야기. 인권 의제를 핵 협상과 대등한 수준의 안보 전략으로 통합하라. 이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인권이 그만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구르 쪽 이야기하면서 위구르 쪽에서 생산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이 수입하지 않겠다.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권 유린한 곳이다 해가지고. 왜 북한에는 그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인권을 가지고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처럼 북한도 인권 문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압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권 문제와 핵 협상을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전략적으로. 세 번째는요. WMD 안전 확보, 인도주의 대응, 경제 통합을 위한 이 미한 공동 전환기 계획 기구를 설립하라. 대량 학살 무기, 여기 이 대량 학살 무기에는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뭐 화학무기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위한 기구를 좀 설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 주도의 시민사회 통일 준비 네트워크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에 있는 시민단체에 지원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보고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시민사회 단체들, 특히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한테 정부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미국 정부가. 다섯 번째, 통일 관련 경제 모델링, 전략 분석을 통한 공공 외교로 신화를 해소해야 된다. 아까 다섯 가지 신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통일은 이래서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공공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중국 및 영내 이해 당사국과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전환하는 시나리오 관리도 필요하다.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및 영내 이해 당사국 하면 뭐 러시아, 일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외교 채널을 유지함으로써 어떤 그 전환, 유지하는 것으로서 전환 시나리오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통일 한국의 투자 재건을 위한 국제금융 아키텍처 사전 설계. 이게 일곱 번째입니다. 통일 한국의 투자 재건을 위한 국제금융 아키텍처 사전 설계. 그렇죠. 이게 통일 한국이 되게 되면 이 통일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 이것을 미리 사전에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분단이 안정적 현상 유지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요. 통일만이 해법이라고 제안합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핵이 없는 통일 한국은 한반도에서 세계 최위험 핵 분쟁 지점 중 하나를 제거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구조를 강화하며 한국인의 70년 열망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보고서는 결론을 짓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차관,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이 미국 기업연구소의 정치경제학 석좌교수, 그리고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소장,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대표, 그리고 이현승 북한 청년지도자회의 창립자, 또 제임스 플린 글로벌 피스재단 국제의장, 마이크 마샬 전 UPI 편집국장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